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5일 만에 25,000 구독자가 됐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알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한 5천여 명 정도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면 그 매수 시기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 5천여 명 정도 해 주셨는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버튼 꼭 설정해 두시고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억이 떨어진 가격으로 나오는 아파트도 사지 말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자, 2억이 떨어졌느냐, 3억이 떨어졌느냐, 이런 것은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의 기준을 뭘로 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그 질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 중에 정말 재밌는 댓글, 또 의미 있는 댓글들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킵시다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창원 사파동 입주 아파트도 매물 가격 하락 중입니다. 14억 하던 펜트하우스가 8억 9억에 나옵니다. 처음엔 피를 5억이나 얹어서 팔았는데 지금 가격이 뚝 떨어진 가격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우리 윤석님께서는 대출 개부담, 은행은 개이득, 크크크 하셨습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 은행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린민트라는 분께서 표용호TV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린민트라는 분은 좀 배우신 분 같아요. 그죠? 배우신 분들이 저런 문자 많이 줍니다. 그리고 루키 더 슈퍼맨이라는 분께서 이런 댓글, 의미 있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7월에 한국은행 금통이 금리 인상한다고 봐야 합니다. 1.75%에서 2%로 올라갑니다. 이제 1%대 정책금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요. 집값의 지속적인 하락이 2020년대 내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키 더 슈퍼맨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용손이라는 분께서 알고리즘으로 자꾸 뜨길래 동명이인 부동산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우리 표영호님이 맞네요. 히히히 응원합니다. 우리 제발 호구 잡히는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알고리즘에서 제 영상을 자꾸 알려주나 봐요. 이 알고리즘은 다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곽오경님께서 이거 정말 웃긴 댓글인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곽오경님께서 한 개층 대지에 30층을 올리는데 공사비를 고려해도 지금 아파트 값은 미친 집값입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깨알 같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축보다도 믿었던 새 아파트가 하락의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동탄, 송도, 광교, 판교, 안양, 하남, 미래, 이런 지역의 새 아파트가 가격의 폭이 많이 꺾였습니다. 폭등한 아파트가 마구 오를 것이라던 기대감이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생기면서 이 아파트의 가격도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차라리 좀 오래된 아파트가 생각보다는 큰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상승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상승의 기미보다는 그냥 호재가 만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관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이나 중동, 산본, 이런 지역이 되겠는데, 재건축을 기대하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예전처럼 많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오류를 좀 제가 잡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놓은 물량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전세의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더 이상 상승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투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파트 매수 시기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시기는 최소 2, 3년 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연일 뉴스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은 최소 2, 3년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니까 20%가 떨어졌다, 10%가 떨어졌다 이런 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2, 3억 떨어졌다, 3억, 4억 떨어졌다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의 기준은 언제로 잡으면 좋으냐? 이 질문에 대한 답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은요, 바로 이겁니다. 2018년도에 가격이 얼마였느냐, 그 가격으로 돌아왔느냐, 이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 판단하시고 집을 매수하시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2018년이냐?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는 뜻은 투기의 성향이 있는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될 때 이런 것을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공고일로부터 5년간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아무튼 그때의 가격, 2018년도의 가격으로 회귀한 것이라면 뭐 매수를 고려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뛰어도 너무 뛰었기 때문에 가격 회귀 본능이라는 게 반드시 옵니다. 물론 갑자기 그때의 가격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지금 내놓은 물건들도 가만히 보면 호가들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그 가격에 팔렸는데 그 팔린 가격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이하로는 못 팔겠어 라고 지금 매도자가 호가를 올리고 버티고 있는데,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 과연 어느 쪽으로 줄다리기는 이어질까요? 참, 이거 참 볼만합니다. 자,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가격이 얼마 정도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가 2021년 8월 정도 되죠. 그리고 또 최근에 팔린 집값의 추이를 보면서 2018년도의 집값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탄 지역 볼게요.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리는 아파트입니다. 2021년 8월에 여기 보시면 8월 28일 날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5층입니다. 이게 33평인데요. 22년 올해 4월 2일 날 얼마에 거래됐냐? 11층인데 층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 6,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억 8,300만 원 하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그죠?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아파트 가격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 한 2월로 볼까요? 2월 달에 보니까 6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 3,200만 원에서 지금 가격이 11억 6,700만 원이니까 얼마가 뛴 겁니까? 두 배가 뛰었죠. 지금 현재도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다고 쳐도 역시 두 배가 뛰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양 쪽 가보겠습니다. 안양 비산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이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뭐 풍수지리로 참 좋은 아파트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죠. 자, 이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정도, 9월 정도에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에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8층이에요. 32평입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1일 며칠 안 지났습니다. 이럴 때 7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얼마 떨어진 거냐면요, 1억 7,500만 원이 하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억 5천 하던 아파트가 1억 7,500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비산동 삼성 레미안은 2018년도에 얼마였을까요? 2018년 2월에 보니까 4억 6,500만 원입니다. 4억 6,500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 떨어진 가격이라고 하지만 7억 7,500만 원 합니다. 아직도 많이 올라 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인덕원입니다. 인덕원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 자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2021년 7월 달에 보면요, 1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층이요. 그런데 22년 2월 3일,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11억 1천만 원에 1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35평입니다. 이것도 역시 1억 3천만 원이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1억 3천만 원 하락했으니까 이것도 10%가 넘게 하락이 된 거죠. 그렇다면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 자이는 2018년도에 얼마 했느냐? 2018년 1월 달에 보니까 5억 4,500만 원 했습니다. 5억 4,500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1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두 배가 역시 뛰어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가격보다는 한참 위에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도 쪽 가볼게요. 송도 쪽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3블럭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21년 12월에 1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3억 1천만 원에 35평이에요. 그런데 22년 4월달, 올해 4월이니까 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약 1억 3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딱 10% 정도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2018년도에는 얼마였느냐? 2018년도에 보니까 4억 9천만 원 정도 했네요. 4억 9천만 원. 이 분양가니까 그 분양가를 빼고요. 2019년도로 보겠습니다. 5층 기준으로 보니까 6억 2천만 원이에요. 6억 2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1억 8천. 그러니까 제가 2018년 기준이라는 것은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이제 뭔가 투기 성향이 있는 거래들을 잡겠다라는 뜻에서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때 가격에 준하는 가격까지 떨어질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이 온다. 그런데 그런 가격이 올까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글쎄요. 저도 100% 온다라고 장담 못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초긴축 정책,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2018년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폭락해서 나온 매물이 있다면 이건 역시 이제 대출이 되느냐, 이자 금리는 감당이 되느냐, 이거 꼭 따져보시고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견해는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혹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무라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매수 시기나 매도 시기를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에라도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누르셔서 다음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